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부동산, 다시 오를까? 더 떨어질까? 입니다. 2025년 4월,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과열, 2022년 급속한 냉각, 2023년부터 이어진 조정기,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은 다시 반등할 준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더 조정이 필요할까요? 먼저 금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2월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습니다. 이후 4월에는 이 수준을 동결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3.5% 고금리에서 1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내린 결과입니다.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은 반응합니다. 대출이 쉬워지고 자산 시장으로 돈이 다시 흘러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전히 대출 금리는 4%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금리는 내려왔지만 경제는 회복 중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소비와 수출이 조금씩 회복되며 2025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2.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물가입니다. 3%대 초반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중산층의 지갑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도 빠른 회복은 어렵고 느린 반등 또는 장기 정체가 유력한 전망입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시장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용산 등 핵심 입지의 아파트 가격은 2025년 들어 분명히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재건축 기대감, 학군 수요, 강한 실거주 수요가 밀집된 이 지역들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도시는 거래량이 여전히 낮고 매매가는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창원, 청주, 김해 등 일부 지역은 2021년 고점 대비 여전히 2030%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지역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전국 평균 상승이란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는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완화, 일기 신도시 재정비 로드맵 발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부 완화 등 시장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줄줄이 나왔죠. 2025년 현재도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여전히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약 시장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3만 2024년에는 미분양이 크게 늘면서 침체기가 있었지만 2025년 상반기 들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5대1, 10대1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지방이나 중소형 단지에선 여전히 청약 미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입지와 브랜드, 가격이 교차하는 구간에서만 실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전세 시장은 2024년 말부터 다소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전세 가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곧 매매를 통한 수익형 투자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갭 투자로 수익을 내기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는 줄어들었고 장기 실거주 중심의 시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실거주라면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3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는가? 현재 금리에서도 무리 없이 상환 가능한가?
해당 지역은 대체 불가능한 입지인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금도 진입 가능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입지, 인구 흐름, 개발 계획, 전세 수요 등 종합적인 판단 없이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대출 여건은 여전히 부담. 서울은 반등세, 지방은 조정세.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 유지. 전세 시장은 안정적이지만 갭 투자 매력은 약화. 청약 시장은 입지 따라 양극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장기적 하락 요인.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뉴스는 오르고 있다고 하고 주변에선 사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기회를 주는 듯 하면서도 규제를 유지하죠. 이런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여러분만의 기준과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시즈널로그였습니다.